안녕하세요. 애나 테일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일본의 게이샤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요, 일본의 기상을 우리는 게이샤라고 부르죠.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요, 게이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게이샤는 남자를 부르는 걸로 통용됐었기 때문이죠. 메이지 시대까지는요, 게이샤 하면 주로 남자들을 연회장에서 흥을 돋우면서 예능을 펼쳤던 남자들을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게이코상이라고 하죠. 게이코상은요,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뜯으면서 연주를 하는 여인을 말해요. 원래 게이샤의 시작은요, 절이나 신사를 참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사 참배하고 나서 뭐 식당에 가지 않겠습니까? 커피숍도 가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르던 여자들이요. 당시에 막 가부키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가부키에서 춤과 샤미센을 연주하는 걸 보고요. 이 여자들이 그걸 따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샤미센도 뜯고 춤도 추면서 음식도 나르고 쇼도 간단하게 하고 했던 것이 게이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샤미센은요, 오키나와의 산신이라는 전통 악기였대요. 중국의 산시엔이라는 악기가 오키나와에서 산신으로 변했고 일본 본토에 전해지면서 샤미센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울림통은요, 주로 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샤미센인 줄은요,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 일본에서요, 어느 날 밤길을 샤라라락 주택가를 걷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요, 그 정원이 있고 대청마루가 아니죠. 아무튼 대청마루처럼 일본은 그 방문을 넓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열고 어떤 할아버지가요, 의자에 앉아서 샤미센을 탁 듣고 있는데 되게 운치 있더라고요. 이 샤미센과 춤이 같이 시작됐고 이것이 게이샤들의 시작인데요. 게이코상이죠. 게이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육아의 시작이 됩니다. 서양도 그렇죠. 뭐 그리스 아테네 신전이나 무슨 신전 근처들에서 이런 육악들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사람들 모이는 데는 매춘이 이상하게 같이 번성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게이샤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는요, 여자가 글을 배우고 주판을 배우고 악기와 춤 그리고 고급 매너를 배울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농가의 딸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밥도 굶다가 오차야에 팔려가서 거기서 마이코상과 게이코상에 시중을 들면서 춤과 악기와 글 그리고 예절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자라서 그 사람들은 게이코상, 마이코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모도 출중하고 예능이 뛰어난 사람은 오이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악 문화에서요, 제일 높은 계급은 오이란입니다. 마이코상이나 게이코상은요, 몸을 팔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가장 직급이 높은 오이란만이 술자리에 꽃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게이코상, 마이코상은 몸을 팔지 않았고요. 육악에서 뭐 오이란이나 혹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 오는 동안까지 연회를 빛내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이코상과 게이코상의 차이요? 똑같아요. 얼굴에 하얗게 칠하고 일본 그 머리를 하고 똑같이 화려한 기모노를 입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요, 마이코상은 연회석에서 오도리코상은요, 춤을 춰요. 그리고 게이코상은 그 옆에 앉아서 샤미센을 듣죠. 그런데 마이코상까지는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뭐 먹고 자고 예절 가리키고 글 가리키고 화장품 값은 대신 내주지요. 그리고 게이코상이 되면 드디어 한 명의 훌륭한 예술가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보통요, 지금 현대에도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그러니까 게이코상이 되고 싶어서요, 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마이코상과 게이코상의 수련에 들어가는 소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그 연예인들이 뭐 공식 데뷔를 하기 전에 준비생인 것과 같은 그런 견습을 해요. 그리고 이 마이코상과 게이코상이 역할 분담을 해서 춤과 사미센을 연주했다면요, 처음에 들어간 제일 직급이 낮고 오이란이나 게이코상, 마이코상의 시중을 들면서 예술을 배우던 아이들이 있는데요, 보통 6살쯤부터 팔려갑니다. 육악촌으로요. 그 애네들을 카무로상이라고 해요. 카무로상이 자라서 오도리코가 되고
마이꼬가 되고 마이꼬가 자라서 게이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발전을 해서 오이란이 됩니다. 카무로상이나 마이꼬상의 인건비, 월급 그런 거 없어요. 빵원이에요. 그 대신 먹고 자는 거, 화장품, 예술가, 뭐 글을 익히고 이러는 거 다 공짜죠. 자, 다시 게이샤 문화로 들어갈게요. 게이샤 문화가 생겨난 것은 에도 중기. 뭐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막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가 이 게이샤의 유곽촌을 만듭니다. 1603년부터 공식적인 이 유곽촌이 생겨나죠. 이때가 조선시대는 언제냐면요. 선조시대, 숙종시대 요 사이입니다. 이때 게이샤 문화가 생겨났고요. 당시에 게이샤 하면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게이샤, 여자 게이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예술을 하며 흥을 북돋았던 사람이에요. 뭐 북도 치고요. 삼위새도 연주하고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그 연회석의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메이지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남자들이 연회석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게이샤라는 말은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게이꼬상, 마이꼬상, 오이란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직급이 높았던 오이란의 하루를 볼까요? 자, 정말 치열합니다. 한번 보죠. 유곽의 정점에 서 있던 우리의 오이란. 가장 높은 신분의 이 오이란들은요, 자, 연회석에서 몸을 팔고 비싼 돈을 받고 몸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요, 이 오이란들의 하룻밤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인 오이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우리의 오이란 아침 10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목욕을 해야, 아침에 목욕을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화장빨이 잘 받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목욕을 해요. 이런 거 볼 때 알겠죠? 미인은 아침부터 목욕을 하는, 부지런해야 미인이 된답니다. 그리고 늦은 아침을 먹어요. 지금으로 치면 브런치 정도 되겠네요. 아, 세련됐죠? 당시에 브런치를 먹었어요. 그리고 오이란은요, 지금으로 치면 배달된 음식만 매일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 고급 음식점에서 이 오이란을 위해서 10시 반쯤이면 혹은 11시쯤이면 음식이 배달됩니다. 당시요, 유곽에서 신분이 낮았던 뭐 케이코상이나 마이코상 그리고 카무로상들은요,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흰 쌀밥에 뭐 닭광 하나, 뭐 배추절임 하나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비참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신분은요, 무사계급이나 귀족계급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래도 여기에 유곽촌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흰쌀밥에 그 닭광 같은 걸 먹었죠.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잘 먹고 죽은 게 때깔도 좋다고, 잘 먹여서 건강도 지키고 아름다움도 유지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이란은 이렇게 배달된 음식, 최고급 요리만을 먹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노예들한테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였대요. 왜냐하면 이 노예들이 근육과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야 비싼 몸에 팔 수 있었기 때문이죠. 슬퍼지네요. 아무튼 이 유곽촌에서 예쁘고 건강해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으니까 먹는 것은 꽤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브런치를 먹고 나면요, 정오, 낮 12시. 오이란은요, 히루미세라고 해서, 히루미세란 무슨 뜻이냐면, 히루는 낮이란 뜻이고, 미세는 보여준다는 뜻이니까요, 낮 장사를 하러, 영업을 하러 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 나무로 된 칸막이에 그 오이란이나 유곽 여자들이요, 쪼르르르 앉아서 자기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창녀촌이라고 하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쇼 윈도우 같은 거에 여자들이 화려하게 입고 막 서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뭐 에도 시대 버전, 뭐 쇼윈도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이 예쁘게 차려입은 오이란들이 지나가는 그 남자들한테 오빠 나 좀 보러 와 막 이러면서 손짓도 하기도 하고요, 막 말도 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업을 합니다. 교태를 부리죠.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불법 영업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일상이었대요. 누가 낮에 유곽에 와서 여자를 사냐고요?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그리고 낙거리는 싸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낙거리라는 말 안 쓰나? 아무튼 싼 값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낮에 와서 싼 값에 이렇게 유녀들을 주고 사지요. 그 여자들이 전시하고 있는데 어슬렁거리다가 어이 너 이름이 뭐야? 뭐 이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간다고 하죠. 벌건 대낮에. 아무튼 이런 쇼윈도에 호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오이란으로 다시 돌아갈까
가볼까요? 이 런치 영업, 히로미세라는 런치 영업이 끝나고요. 오후 3시경이 되면 이 런치 영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녁 영업이 시작되는 거는요, 6시 정도인데요. 요때 2시간 정도가 오이란이 가장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이때요, 교양과 미모를 겸비한 오이란은요,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저녁 장사의 메인 이벤트는 뭐냐면요, 이 칸무로, 그 어린 애들이 이제 처음에 팔려가지고 이거저거 배우면서 오이란한테 몸종처럼 시중을 듣는데, 요거 사진 보세요. 이 오이란들은요, 최하 16cm 이상의 게다를 신고요, 화려하게 차려입고요, 머리에 막 이런 장식을 하는데, 이 장식이 16개 이상을 꽂고 일단 그 퍼레이드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일본 특유의 그 기모노 입고 띠뚱띠뚱 걷는 모습은 바로 이 높은 게다를 신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카무로상이 어린애들이 양쪽에서 이 오이란을 치중 들며 손을 잡고 걸어가지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무사계급인 남성들, 저 높은 급에 짓밟히고 싶어라 이러면서 오이란을 막 보고 이제 제일 이쁜 오이란을 갖고 싶지만 뭐 돈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룻밤 1,000,000원이라는데. 뭐 그렇지만 아무튼 뭐 우리나라 요즘 현대도 그렇죠. 저 키릴에 찍어 눕히고 뭐 눕고 싶어라 이러면서 선망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이힐, 킬힐을 신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요, 그거 아세요? 하이힐이 생긴 이유? 원래는요, 유럽에서 남자들이 화려하게 귀족들이 차려입고 길을 걷는데 유럽에 뭐 개똥, 소똥, 말똥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 옷들이 더럽혀질까봐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힐은요, 남자들을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은 킬힐을 신죠, 여자들이. 아무튼 오이란들이 왜 이렇게 높은 급을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높은 데서 너희들을 내려본다. 그리고 높은 데 서 있어야 오이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 추측. 아무튼요, 매일 오후 5시에서 6시에 곱게 차려입고 오이란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짜라란 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막 침을 벌벌 흘리면서 저 여자 갖고 싶어라. 뭐 이러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이란을 절대로 오이란과 하룻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오이란의 시중을 옆에서 손을 들고 가는 카무로상은요, 10살 미만의 어린 여자애들인데요. 육학에서 예능과 글, 주산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아주 그 지식인으로 엘리트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들 교육은요, 엄청난 영재 교육이죠. 지금으로 치면. 당시에는 겸습생 오이란이 되기 위한 견습생으로 자라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보통 오이란이 이 육학을 졸업하는 나이는요, 27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육학촌의 평균 수명이요, 22살이었다고 하니까 뭐 매독 같은 걸로 죽고요. 굉장히 자세히 들여보면 아주 험하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오이란은 이렇게 화려한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이란들이 육학을 졸업할 때 이름은요, 넨키아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꽉 찼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그 전에 어떤 그 남자가 이 오이란한테 반해서 돈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주고 몸값을 치르고 이 오이란을 데리고 와서 처부를 삼거나 아내를 삼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오이란이 넨키아게로 육학을 졸업하게 되면요, 정말 최고의 그 재능을 겸비한, 재색을 겸비한 한 사람의 멋진 사람으로서 글도 가르치고요, 계산도 해주고요, 뭐 정말 먹고 사는 일에 굶주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이란은요, 최고 단계의 지식과 재능과 미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육학을 나가서 더욱더 펄펄 나는 삶을 삽니다. 제가 교토에 여행 갔을 때 요리점에서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이 오이란들이 신었던 것 같은 높은 계다가 있는 거예요. 저 진짜 그거 걷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화장실 갔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이란의 하루 계속해 볼게요. 밤 10시가 되면 공식적으로는 영업이 종료됩니다. 공식적인 영업이에요. 하지만 밤 12시 이후까지요, 조용히 간판불을 끄고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장점은요, 얼굴이 좀 못생긴 유녀들도 몸을 팔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냥 목소리로 오빠 어디가? 오늘 밤 나랑 놀까? 오빠 멋있다 막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가 귀엽네? 이러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당시 육학 이렇게 싼값에 가는 오이란이 아니고 이 싼값에 가는 여자들을 사는 경우는요, 병풍 하나 사이에 두고 욕 깔고요, 거기서 이렇게 막 옆에서 막 몰라 이런 거 다 들으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병풍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육아의 영업이 끝나는 건 밤 12시죠. 그리고 연애석이 끝나는 게 12시고요. 이때 연애석이 끝나는 동안 이 오이란을 산 남자들은요. 아저씨 언제나 잠자리로 갈까? 가고 싶어라. 막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줬잖아요. 막 기다리다가 밤 12시가 영업이 딱 끝나면 그 이부자리가 펴진 방으로 오이란이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남녀 합체가 되죠. 그리고 아침 6시가 되면요. 남자를 깨워서 돌려보내요. 이때 돈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오이란은요. 자기가 잠이 들어서 남자를 깨우지 못할까봐 날밤을 새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이때 돈이 만약에 없다. 어떤 일을 겪나 한번 볼까요? 그 육아 요정 앞에요. 그 쌀통, 나무로 만든 큰 그 동그란 통을요. 얼굴 하나만 이렇게 보이게 파갖고요. 그 속에 딱 가둬놓습니다. 시컨 두드려 맞은 다음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저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고 가족이 돈을 싸갖고 와서 데리고 가요. 근데 뭐 그 속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뭐 이렇게 냄새도 되게 고약해지면서 3일, 4일을 갇혀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육아는 왜 가냐고요. 어떠세요? 5일 안에 하루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아침 6시에 손님을 깨워서 이때 또 이런 멘트도 날려주죠. 오빠가 최고였어. 오빠 또 보고 싶어, 씨. 오빠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았어. 뭐 이런 멘트를 듣고요. 거기에 사실로 믿고 넘어가다가는 온 집안 가산을 다 탕진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손님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아침 10시까지 오이란들은 잠을 자고요. 아침 10시에 다시 아침 목욕을 시작하고 그 정말 치열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때요? 하루 4시간밖에 잠잘 시간이 없어요, 오이란은. 현대라면요, 오이란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잠잘 권리를 주장하며 데모를 할 법도 하죠. 제가요, 마지막으로요, 유명한 오이란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도 항진이도 있고, 뭐, 농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요, 교토 지역에 그 타이유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오이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타이란 1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뛰어난 오이란이 나오면 똑같이 또 타이유라는 이름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타이유 1대, 타이유 2대, 타이유 3대, 타이유 4대, 타이유 12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대째인 다카오 타이유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하고 이쁘고 뭐 교양 있고 그리고 뭐 그 시에 그렇게 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뿅 간 교토하고 센다이는요, 1000몇백 킬로의 거리가 되는 먼 곳입니다. 근데 센다이의 번주, 다떼의 번주가요, 이 여자한테 반해가지고요, 돈을 얼마큼 주고 이 여자를 빼왔냐 하면요, 이 여자의 몸무게 플러스 이 여자의 모든 옷이요, 얼마나 무겁냐 하면 손으로 일일이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가 몇 킬로씩 나가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들의 무게, 거기에 화장품들의 무게를 더해서 그 무게만큼의 돈을 주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50억 원을 주고요, 이 여자를 그 1000몇백 킬로를 가마를 태워가지고 센다이까지 갔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반년이 지나도 몸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여자가 사랑했던 남자는 정반대쪽에 도토리현의 번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세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50억 원이나 주고 데려왔는데 반년이 되도록 몸을 허락 안 해. 딴 남자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해서 죽였다고 하죠. 뭐 이거 절개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 어마무시한 몸값 하며 또 그걸 절개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오이란의 절개 같이 일화로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게이샤 문화 어때요?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치열한 일들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더 깊게 이야기할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 보면 이거. 아니 근데 저도 게이샤 추억 봤는데 언니랑 그 동생이랑 도망가는 게 막 있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막 그 잡히고 막 이러던데 엄청 두들겨 맞던데. 두들겨 맞기만 해?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이거 잡히면은요, 두드려 맞는 정도가 아니라 잡혀가요. 그래갖고 조그만 방에, 밀폐된 방에 거기서 부추, 고추, 이런 강력한 최루탄 같은 그런 건초들을요, 막 태워.
그러면 그 연기가 꽉 차잖아. 그럼 죽는다니까 막 눈알도 아프고 온몸이 막 아파 죽어요. 그러면은 반 기절해. 그러면 또 물 뿌려갖고 계속 그 고통을 겪게 해. 그럼 얘가 항복을 하는 거야. 이제 다시는 안 도망가겠다고. 그래도 함부로- 살긴 사나 보네. 함부로 막, 왜 상품이잖아.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그날 또 몸 팔러 나가야 된다니까, 영업하러. 진짜 무서워. 성병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성병 걸리면 어떻게 하는데요? 얘네들이 물론 성병 많이 걸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매독이야. 이 유곽에서 매독이 막 도시 전체를 휩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매독에 걸리면 영업을 나갈 수가 없잖아. 근데 머리털이 막 진짜 막 주먹으로 빠져나가도 일단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몸을 계속 팔아. 매독을 걸렸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 한 그 빈 방에 있어서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려요. 불쌍하죠. 근데 그러면 거기는 그냥 무조건 남자가 돈을 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 냉기야계라고 해서 그 졸업하는 나이 27살 전에는 뭐 진짜 성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남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임신하면요? 임신을 하면 우리나라 육아촌에서도 나와가지고 딸라면 키워갖고 또 그 유녀가 되는 거고 아들이면 남의 집에 이렇게 일꾼으로 팔고 그래도 막 강제로 낙태시키진 않나요? 강제로 낙태도 시켜 나가실 거라 그래서요. 무슨 끔찍한데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자궁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걸 잡아 나 진짜 그거 진짜 끔찍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그 어두운 문화들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아기들 그 나가시꼬로 혹은 또 이렇게 자식이 많아서 한 입이라도 덜려고 임신을 자꾸 빈보 꼬옷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이 많다라는 왜 부잣집은 자식이 귀해 갖고 막 날려고 그러는데 안 생기고 가난한 집은 밥만 자고 나면 애가 생겨. 그러니까 그 애기들을 입을 덜려고요. 임신한 애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띄워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잘못되면 여자도 죽겠네. 죽죠. 그리고요, 그 일본에 여행을 가보셔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왜 길거리에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부처는 아니지만 막 뭐 상들이 있고 조그만 상들이 있고 여기 막 이렇게 빨간색 그 턱받이 같은 거 막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애기들, 죽은 애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찐 애기도 그렇고 또 어렸을 때 죽은 애기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동북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요. 근친상간이 되게 많아. 엄마랑 아들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눈 속으로 터널을 지어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때 그 고케시 우리가 뭐 예쁘다고 사는 일본의 전통인형 고케시도 그렇게 뭐 나가시코로 띄어서 없애내거나 어렸을 때 근데 고케시는 애를 쥐어버리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띄어내버린 애기들의 영혼, 그것도 뭐 걔네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에 영혼이 깃들었다고 한대요. 일본 가면 고케시 사지 맙시다. 무서워. 이상한 거 사올 수도 있어. 뭐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러면 거기 게이샤가 오이란 중에서 이쁜 애들은 뭐 미모가 출중한 거예요? 아니면 뭐 마인드가 좋아서? 미모뿐이 아니에요. 정말 춤도 최고로 춰야 되고 시도 최고로 잘 써야 되고 악기도 최고로 써야 되고 여기 몇 개 사진이 나오는데 당시로서 꽤 예쁜 얼굴이야. 오이란.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미모 기준이 약간 통통하고 뭐 쌍꺼풀 없이 약간 반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약간 그때 당시 네네. 그러니까 쌍꺼풀 있고 그런 게 이뻐진 거는 이제 메이지 그 이후.